과장해서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실제 존재하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든 그런 가짜 세계, 거짓말들을 자기 스스로도 진짜라고 믿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 자체가 허술하지가 않고 구조도 꽤나 탄탄하고요. 굉장히 조금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지금 극화가 사실 있던 실화예요. 진짜요? 네, 실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공상호원증이 있었던 이 A씨를 비롯해서 총 11명, 이 37억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및 입건된 사건인데 이 A씨가요. 모델 등 미모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내걸고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재무나 자산 관리 전문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실제로 A씨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저는 이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믿음병 아닌가요?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람에게, 한민주 씨에게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어요. 네.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마 이분이 진짜 공상허언증을 앓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예. 걸 보이는 분이었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공상허언증을 보이는 환자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자기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는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 변화가 없어서 결국 거짓말 탐지기도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죠. 그 프로파일러 분과 상담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로 미모의 재무 전문가인 것처럼 믿고 그런 네. 행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씨를 조사한 프로파일러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안 그리고 열등감에 기초한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혐의를 좀 벗어나거나 감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리플리 증후군하고 네. 또 이 공상허언증 같은 건가요?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이 나온 거는 그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이죠. 네. 그 소설을 그 소설에 나오는 리플리라는 주인공 토마스 리플리, 톰 리플리를 가지고 이제 의학 용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 네. 알랑드로 씨 알랑드로. 나왔던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 게 리플리라는 영화죠. 네. 맷 데이먼 맷 데이먼. 나왔던. 네네. 거기 나온 그 내용처럼 자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고 친구인 것처럼 친구 행세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세계를 정말 거짓말로 채우면서 그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비슷한 걸로는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요. 본인 스스로는. 네. 근데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기 그 증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없어요. 꾀병이라는 거는 내가 얻고자 하는 2차적 이득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파서 학교를 안 꾀병은? 간다든지 네. 아파서 시험을 피한다든지 그렇죠. 군입대를 미룬다든지 뭐 이런. 근데 그 꾀병과는 다르게 인지성 장애는 2차적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신체적 증상이 주된 인지성 장애를 우리가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리 증후군, 민하우젠 증후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리학적 용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식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일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들은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거짓말과 이런 공상 허언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리고 잘 발달된 인지 기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1997년에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하루 동안 나눈 대화를 녹음하게 한 다음에 분석을 했더니 몇 회 정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열 번? 한두 번? 아니죠. 오늘 아침에만 지금 저희 만나가지고 몇 번 하셨어요? 예? 했어요, 제가? 일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맞아. 예뻐 보인다고.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제가. 제가 저한테 뭐라 했어요? 예? 뭐 아침 이거 허언증이 있어요. 어쨌든 아침에 한 10번, 점심에 한 네. 10번, 한 3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설마. 그렇게 많이 해요. 이거 어디 바꿔 미국이요? 얘기하면, 예. 바꿔 얘기하면은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병적 거짓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상허언증에서 나타나는 거짓말과 일반적 거짓말의 가장 큰 차이가 양적, 질적의 차이인데 공상허언증에서 다루는 병적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훨씬 더 잦고요. 빈번하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구조화돼 있고 또 치밀하고요. 자기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거짓말과 공상허언증에서 나오는 거짓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는 걸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좀 더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부풀리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자기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타인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나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로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공상허언증 하니까 네. 좀 이 허언증과 뭐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공상허언증을 보이는구나라고 잡아내기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공상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거나 굉장히 심한 질투를 느낄 만한 아니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아니면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게 만들 정도의 야. 완벽한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죠. SNS에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 약간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잘 찍어놓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네. SNS에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필터를 통해서 찍은 사진이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만큼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공상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상이 높고 욕망이 강해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훌륭한 상황,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꾸며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세계,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누군가 토를 달면 불같이 화를 내죠. 지금 사람 못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런 공상허언증 같은 거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현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 긴장을 느끼는 분들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그 공상허언증에 관련해서 짧은 사연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2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둔 직장인 여성입니다. 자, 남자친구와는 사귄 지 한 반년 정도 됐어요. 네. 제 고민은 남자친구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야근한다고 말하고 자, PC방을 가거나 6시에 퇴근을 해놓고 한 10시에 나 퇴근했어.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딱히 여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데 늘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해? 나한테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냥 네가 신경 쓰는 게 난 싫어서 라고 말을 해요. 제 남자친구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친구분이 잔소리가 심해서 걸까요? 혼날까 봐, 꾸중할까 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런 남자들의 행동은 결혼한 남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치. 예, 어디야, 뭐 집 앞이야,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안 마셨지. 저 월급 받았어, 안 받았어? 비상금 있어, 없어? 없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연애하고 있는 중에도 남자친구가 이런다. 이런 심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야근한다고 해놓고 PC방 가고 6시에 퇴근해놓고 10시에 퇴근하고 예. 아마 그 4시간 동안에도 PC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PC방을 좋아하는군요, 그냥. 남자친구는 게임이나 PC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PC방이나 게임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싫어하죠. 그걸 네. 가지고 자주 갈등이나 부딪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네. 공상허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짓말이 구체적이고 치밀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A씨, 한민주 씨 같은 경우에도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투자를 해서 36억인가 7억을 사기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돼 있지 이렇게 반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계속 걸릴 정도의 허술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게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여자친구한테 자꾸 걸린다는 게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여자친구와의 이제 기본적인 신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